안녕하십니까. 착한 입시상담소 이석입니다. 자, 자기소개서 쓰기 드디어 이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실제로는 할 말이 더 많죠. 근데 우리가 또 이제 말이 길어지면 싫어하니까 뭐 짧게 끝내야 되겠죠. 안 그래도 지금 이것도 양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은 글쓰기라는 측면에서 따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잠깐 글쓰기에 대해서 첨언을 하면은 우리 공부 잘하고 싶죠? 글쓰기 잘하면 공부 잘하게 돼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자, 이제 오늘 다룰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그 전체 이야기를 갖다 구성하는 겁니다. 전체 이야기. 우리가 그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자기소개서가 이제 문항이 3개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문항. 학교에 따라서는 1번, 2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학에 따라서 1번, 2번. 근데 여기 이제 전체 이야기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그 1번, 2번, 3번이 마치 그 1번, 2번, 3번에 등장한 개별적인 이야기들이 서로 이어져서 하나의 이야기처럼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하나의 이야기. 자기소개서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그 나라는 사람의 이미지를 갖다가 스케치해 주는 겁니다. 학생부에 있는 나라는 이미지를 자기소개서라는 구체적인 표현을 통해서 일치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자기소개서를 읽은 뭐 입학사정관, 평가자가 학생부를 읽을 때 포인트를 갖다 두고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떤 나의 역량을 갖다가 좀 더 손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소개서를 쓸 때 우리의 그 가장 큰 미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게 뭐죠? 나죠. 나. 근데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쓸까요? 활동을 중심으로 쓸까요? 일반적으로 활동 중심으로 씁니다. 이게 뭐냐면 나보다는 남의 눈에 비춰진 나라는 그 비춰진 모습에 포인트가 찍혀서 그러거든요. 그 우리 심리예요. 우리 집단 심리. 안 좋은 심리인데. 근데 이제 활동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를 하다 보면은 1번, 2번, 3번에 등장하는 나라는 인물이 같은 인물이 아니라 다 다른 인물이 되어서 나타날 때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1에는 A라는 사람, 2에는 B라는 사람, 3에는 C라는 사람, 뭐 이런 식의 구조가 되는 거죠. 완전히 다중인격자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저기 이렇게 되는 이유가 그 활동 때문에 그래요. 활동. 그러니까 얘를 대표적인 사례가 그것 때문이죠.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어쩌고저쩌고 하라 그랬더니 진짜 눈물 나는 봉사활동만 써대니. 응? 그러니까 남의 눈에 비춰진 나를 갖다 하도 인식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활동 중심이 아니라 나라는 인격 자체가 중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할 건 뭐냐면은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하나의 이야기를 갖다 통일된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방법은 우리가 앞에서 계속 언급을 해왔습니다. 글 자체가 어떤 논리 구성이 잘 돼 있으면 하나의 이야기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단문 이어쓰기 이걸 설명했었는데, 단문 이어쓰기 같은 경우는 개별 문장들,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개별 문장들을 서로 연결해서 쭉쭉쭉쭉 이어지도록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게 이제 논리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려면은 문장에서만 문장과 문장의 연결을 통해서뿐 아니라 1번, 2번, 3번에 등장하는 이야기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이어짐이 만들어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얘기할 게 일종의 문단 이어쓰기라는 걸 한번 설명할 겁니다. 문단 이어쓰기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단문 이어쓰기의 이제 확대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단 이어쓰기인데, 근데 뻔하지. 단문 이어쓰기 했었으니까 각 문단과 문단 사이에 교집합이 형성이 되면 문단 이어쓰기가 되겠죠. 그죠? 아울러 이 정도 얘기하면 힌트를 알아차렸을 거예요. 1번, 2번, 3번이 떨어져 있는 얘기가 아니라 연결되는 이야기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1, 2, 2, 3 사이에 교집합이 있으면 다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어진다라는 것 자체뿐 아니라 이제 통합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그 맥락상의 이미지도 동시에 존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문단 이어쓰기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이야기 배치 부분을 언급을 할 겁니다. 이야기 배치는 계속 1번, 2번 관련해서 이제 설명했던 거니까 어렵진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보도록 합시다. 자, 읽어볼게요. 1학년 때 랜들 멀로의 친절한 과학 그림책이라는 책을 읽고 독서 탐구 프로젝트에 참가하였다. 이렇게 되네요. 하였습니다가 아니라 하였다로 돼 있네. 하였다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꼭 존댓말 써야 되는 거 아닙니다. 자, 땡땡땡. 나는 그 책을 읽고 아무리 어려운 개념도 듣는 이에 수준에 맞는 단어를 이용해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은 쉽게 이해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발표 수업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 여기 이제 뭐냐면 1번의 내용이 그 랜들 멀로의 어떤 그림책을 보게 됐나 봐요. 랜들 멀로의 이제 그림책을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뭐라 그래야 되냐, 설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했었나 봐, 이 학생이. 설명. 그래서 이제 듣는 이의 수준에 맞는 단어를 이용하면은 쉽게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설명 방법이 발표 수업에도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으로 가보겠습니다. 3학년 언어와 매체 수업에서 비문학 지문을 직접 분석하고 풀이해주는 식의 발표 수업을 진행하였다. 여긴 발표네. 요 발표라는 내용하고 앞단락에 있는 발표는 일종의 교집합 역할을 하겠죠. 이제 발표 수업을 진행했으니까 발표 수업의 내용은 뭘까 생각해 보면 되죠. 여기 열용량입니다. 나는 열용량에 대해 발표했다. 열용량은 특히 인문계 친구들에게는 쉬운 내용이 아닌 만큼 쉬운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네. 얼핏 요 정도 읽어보면은 앞에 있는 내용하고 맥락이 일치되는 부분이 있죠. 뭐냐면 이 친구가 1번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1번에서 설명을 쉽게 하는 것, 이걸 고민하고 있었는데 인문계 친구들에게 열용량이란 테마가 쉬운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자, 계속 봅니다. 친구들에게는 쉬운 내용이 아닌 만큼 배경 지식이 없는 친구들, 이게 듣는 이를 말하네. 듣는 이. 배경 지식이 없는 친구들, 듣는 이에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미리 물어보고, 이게 뭐냐면 수준에 맞는 단어를 쓰려는 의도겠네. 어려운 단어를 쉬운 말로 풀이해주면 어떻게 설명할지 준비했다. 일화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엔 3번으로 갑니다. 1학년 때 각자의 역할을 나눠 토론 수업을 진행하면서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측이 내가 예상하는 의견을 내거나 내 의견에 납득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발표 수업에 재미를 붙이게 됐다. 토론 발표. 이 발표는 이쪽에서 또 교집합이 되겠네. 그래서 토론 영상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내 의견을 더 깔끔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다. 이거는 이제 여기 1번 단락에 있는 듣는 이의 수준에 맞는 단어 쓰는 거, 그거랑 같은 맥락을 갖겠죠. 그 과정에서 청자가 관심을 가지지 않던 주제에 대해 어떤 식으로 설명해야 청자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앞단락에 나왔던 듣는 이 수준에 맞는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려면 듣는 이의 수준에 맞춰야 된다 이거하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토론을 갖다가 이제 연구를 한 거야. 그러면서 청자 역시 듣는 이잖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주제에 이제 주의를 집중시키는 법에 대해서 알게 됐다는 거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건 여기에 뭐 상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일단 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학년이 되어 1학년 후배들에게 물리원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게 설명이네. 학생들이 왜 물리학을 꺼려 하는지, 반대로 선택하는 학생들은 왜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답니다. 여기 물리학을 꺼려 한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을 지니고 있는 언어가 뭐냐면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청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배경 지식이 없는 친구로 치환할 수도 있는 거겠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일단 조사를 했어요. 두 부류의 학생들이
최대한으로 물리학에 대한 관심을 끌어낼 수 있도록 물리학에 대한 편견을 통계 자료 및 개정 교육 과정에서 삭제된 내용을 제시하며 없애려고 노력했다. 이제 편견을 없애려고 노력한 거예요. 편견을 없애려고 노력했는데 이때 사용했던 이제 방법이 뭐냐면 이제 통계 자료, 뭐 개정 교육 과정에서 삭제된 부분들 이런 걸 이제 설명하는 거겠죠. 근데 통계 자료나 개정 교육 과정 활용한 거는 마치 뭐랑 똑같은 거냐면은 앞단락에 나왔던 듣는 이 수준에 맞는 단어를 활용하는 것, 혹은 그 배경 지식 없는 친구들에게 이해 안 되는 부분을 미리 물어보고 사전에 미리 물어보고 어려운 단어 대신에 쉬운 단어를 쓰는 것,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네 단락의 이야기 구조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1번에서 뭐라고 했냐면 설명, 발표에 대한 언급이 됐고, 그 다음에 2번 발표 수업이 하나의 어떤 사례로 들어가면서 연용량 부분이 들어갔고, 3번에서도 역시 이제 발표 수업 얘기를 하는데 이제 토론으로 조금 확장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청자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에 대해 어떻게 유도할 것이냐, 이런 이제 내용이 들어가고, 4번은 이제 뭐죠? 이제 다중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물리학을 누구는 그러니까 물리원이란 과목을 이제 소개하는 그런 과정을 밟은 겁니다. 자, 이게 하나의 어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이거 이제 이 글의 주인공이죠. 주인공이 뭐죠? 저 발표, 설명, 토론이라는 어떤 큰 테마를 염두에 두고서 자기가 그 발표, 토론, 설명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 역량을 갖다 증진시켜 나가는 과정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발표, 토론, 설명인데 이제 핵심은 설명이죠. 설명을 갖다 중심에다 둡시다. 설명이란 관점을 갖다가 이해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례로서 계기가 되는 거죠. 랜들 멀로의 그림책, 책이 있어요. 이걸 읽으면서 듣는 이 수준에 맞춰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느낀 바를 갖다가 연용량을 발표한 겁니다. 연용량이라는 개념을 발표하면서 실천을 해본 거예요. 듣는 이 수준에 맞게 배경 지식 없는 친구들에게 미리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미리 물어보고 듣는 이 수준에 맞게 설명을 해본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확장이 되면서 이제 토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토론을 잘하려고, 토론이란 건 일종의 이제 설득 과정이죠. 설득하고 설득당하는 과정인데 어떻게 하면은 설득을 잘할까? 그러려면 이제 청자의 관심, 듣는 이의 관심을 유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런 구체적인 사례로서 뭐를 했냐면 이 토론의 연장선이에요. 이제 물리원이란 과목을 갖다가 후배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글을 문단적으로 다 이어졌죠. 다 이어지고 있죠. 1번, 2번 단락, 3번, 2번, 3번 단락, 3번, 4번 단락 이어지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쓴 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인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체적인 거. 자,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설명에 대한 설명 역량 부분에 대한 자기 자신의 설명 역량을 증진시켜가는 그 과정을 갖다가 글로 서술한 것인데, 자, 가령 여기 이제 뭐 언어의 그 매체 뭐죠? 언매 수업에서 했었던 거, 연용량 설명. 그다음에 여기 있는 그 후배들에게 물리원이란 과목 설명한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 연용량이나 물리원이나 공통점은 뭐죠? 이거 둘 다 물리라는 동일 소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글이 어떻게 돼 있지? 랜들멀로 연용량, 토론, 물리원 이런 식으로 얘기야. 이 연용량하고 물리원이 중간에서 토론이 그러니까 이렇게 토론을 건너뛰면서 이렇게 가 있죠. 뭐냐면은 같은 소재의 글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느낌이라고. 그러면은 좀 구도가 좀 뭐라 그래야 돼? 갑자기 그냥 물리에 관한 개념이 여기 이제 연용량이 한번 나왔다 다시 그냥 토론으로 갔다 이게 퍽 하고 티 나오면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이게 갑작스러워요. 뭐 갑분싸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떤 전체적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체적인 이미지도 잘 구성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전체적인 이미지를 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글의 구도를 좀 바꿔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바꾸는 거냐면은 이 학생의 포인트가 뭐였냐면 이제 설명이거든. 이 설명이 이제 그 전체를 갖다 지배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설명과 유사한 어떤 사례로서 가져갈 수 있는 게 토론 부분이라고. 그래서 설명과 토론을 묶어서 일종의 정의, 그러니까 글을 쓸 때 그렇게 하려고 했죠. 나를 정의하는 내용을 앞에다 배치한다고. 이걸 맨 앞에다 한번 넣어봅시다. 그러니까 설명과 토론에 대한 이 주인공의 인식을 맨 앞에 넣고 이에 관련된 사례로서 랜들멀로라든지 혹은 연용량, 물리 1 과목 설명하는 그런 식으로 구도를 한번 짜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새로 봅니다. 번호도를 좀 바꿨어요. 자, 5번 단락입니다. 1학년 때 각자 역할을 나눠 토론 수업을 진행했다. 자, 원래 이 토론 수업은 토론 수업 관련된 거 설명한 부분은 사례 1에서는 몇 번에 있었던 거죠? 그게 토론 관련된 게 그쵸 3번에 있었던 거죠. 3번 토론. 근데 이거 지금 여기 5번이라고 했지만 이게 실제로는 1번이 되겠죠. 4례 2로 따지게 되면은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 측이 내가 예상하는 의견을 내거나 내 의견에 납득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발표 수업에 재미를 붙이게 되었다. 토론 영상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내 의견을 더 깔끔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게 되었다. 영상 보면서 알았고 그 과정에서 청자가 관심을 가지지 않던 주제에 어떤 식으로 설명해야 청자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자, 토론이 계기가 되고 그 과정에서 설명이라는 구체적인 사안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다음 단락은 뭐가 되는 게 좋을까? 설명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게 좋죠. 설명. 1학년 때 랜들멀로의 친절한 그림책이란 책을 읽고 독서 탐구 프로젝트에 참가했다. 나는 그 책을 읽고 아무리 어려운 개념도 듣는 이 수준에 맞는 단어를 이용해 비유적으로 설명을 쉽게 이해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발표 수업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 자, 지금 토론이라는 계기를 통해서 설명이 등장하고 그 설명의 구체적 사례로 랜들멀로가 나오며 이것이 그 다음에 발표로 이어지게 됩니다. 발표에 관련돼서는 그 다음에 뭘 갖다 배치하면 좋지? 그렇죠. 연용량 수업을 갖다 배치하면 좋겠죠. 그죠? 이후 2학년이 되어 1학년 후배들에게 물리원이라는 과목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왔다. 연용량 그렇죠. 물리원 설명이 나왔네. 쏘리. 발표라는 측면에서 이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원이든 연용량이든 상관없어요. 나는 먼저 1학년 때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왜 물리학을 꺼려하는지 반대로 선택하는 학생들은 왜 선택하는지에 대해 조사했다. 두 부류의 학생들이 물리학에 관한 관심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물리학에 대한 편견을 통계 자료 및 개정교육 과정에서 삭제된 내용을 제시해서 없애려는 시도를 했고, 자, 여기는 이제 뭐냐면은 좀 더 구체적인 물리학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물리학은 물체 운동을 수식으로 설명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일상생활의 작은 현상 하나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어떤 규칙을 찾아내야 된다. 물리학에 대한 통찰이네. 규칙을 찾아내는 것. 수학에 대한 통찰이기도 하죠. 나는 그 과정에서 당연한 거라고 지나칠 수 있는 사소한 규칙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이를 파헤친다는 점이 물리의 가장 큰 흥미 요소라고 생각한다. 라고 했습니다. 원래 이제 물리원 얘기됐던 거는 그러니까 그렇죠. 원래는 요 부분까지만 잠깐 보면 여기 랜들멀로가 사례 1에서는 맨 앞에 있었죠. 그다음에 뭐가 나왔지? 여용량 관련된 게 이쪽 후반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 얘기 나오고 물리원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 토론 얘기를 맨 앞으로 뺐고 그다음에 요 토론에 이어진 설명의 사례로서 랜들멀로 그리고 요 이제 발표 수업을 했는데 이걸 갖다 물리원으로 연결시킨 겁니다. 그래서 물리원 과목 설명하는 요 파트에서 물리학에 대한 자기 어떤 뭐라 그래야 되냐 본인의 의미라는 부분이 여기 추가됐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연용량 관련된 게 나오네요. 3학년 언어와 매체 수업에서 비문학 지문을 직접 분석하고 풀이해주는 식의 발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발표 사례가 2개입니다. 나는 연용량에 대해 발표하였다. 연용량 특히 인문계 친구들에게 쉬운 내용이 아닌 만큼 배경지식이 없는 친구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미리 물어보았다. 효과적으로 설명, 요 부분도 이제 추가된 내용이네요. 효과적으로 설명하기에 과거에 존재했던 연용량의 개념을 같은 온도, 같은 질량의 스티로폼과
금속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비유하여 설명한 거죠. 또 적절한 제스처를 섞어 그림과 지문만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던 열팽창에 관한 내용을 손모양으로 보여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했다. 이거는 이제 암시적인 거죠. 이거는 뭐 랜들 멀로에서 이제 랜들 멀로 읽고 깨달은 부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그 원래 4의 1로 설명했던 거하고는 굉장히 느낌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죠? 뭔가 전체적인 틀이 하나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 4의 1도 4의 1도 이렇게 문단 이어쓰기라는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그 전체적인 이미지를 잡는 데는 약간 난점이 좀 있었거든. 그러나 지금 4의 2는 어떻게 했어요? 같은 소재를 가지고서 뭐를 했냐면 이야기 배치를 좀 바꾸고 이제 추가적인 내용들을 갖다 여기다 더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짐의 내용이 그냥 훨씬 더 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맨 앞단에 토론, 발표, 설명에 대한 영양 부분이 먼저 앞단에 딱 박히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례들로서 랜들 멀로를 출발점으로 해서 그 다음에 물리 원으로 갔다가 열용량 수업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됐죠. 자, 이제 이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 있는 요 사례 2의 요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이번에는 자기소개서 문항에다 한번 배치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문항이 1번, 2번, 3번이 있어요. 1번 같은 경우는 진로 관련 본인에게 의미 있는 것, 학습 경험 및 교내 활동 이야기 쓰는 겁니다. 2번은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한 경험과 배운 점 이걸 쓰는 겁니다. 여기 근데 이제 의미, 본인의 의미와 배운 점이라는 것은 나의 발견이라는 측면에서 같은 거라고 얘기했죠. 3번은 뭐 지원 동기라고 합시다. 대학마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제일 많은 빈도가 지원 동기인데, 자 여기 있는 요 단락들, 그러니까 이제 요 5번, 6번, 7번, 8번 단락, 각 단락을 자기소개서 1번, 2번, 3번에다 한번 배치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뭐 실제 배치는 이제 어디에다 해도 상관이 없지만 전체 이야기라는 측면으로 구도를 짠다고 생각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1번부터 3번까지가 그 문항별로는 1, 2, 3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그래 생각하지 말고 1, 2, 3이 다 한 통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고서 이야기를 배치한다고 보자고. 그러면은 지금 요 케이스 같은 경우 여기에는 5번과 6번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 여기 7번이 뭐냐면은 후배들에게 물리 원을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다는 거야. 이건 뭐냐면 후배들은 누구지? 나야 남이야. 남이네. 오케이. 자, 2번은 어디 배치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야기들만 배치해 본다고 칩시다. 그렇죠? 2번을 우리가 요 7번을 갖다 자기소개서 2번에다 배치한다고 가정을 하자고. 그럼 앞에 있는 5번, 6번 얘기는 어디로 가는 게 좋지? 그렇죠. 1번에 배치되는 게 좋죠. 뭐 이제 토론, 설명, 발표의 어떤 큰 틀이 돼 버리니까. 정의 개념이니까. 그리고 실제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오겠네. 선생님, 그럼 진로와 관련해야 되는데 1번이란다. 여기는 5, 6이 진로 관련인가요? 진로 관련이에요. 토론, 설명, 발표, 설명 이건 모든 전공의 진로입니다. 좁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이야기는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일단 큰 틀, 아우터라인을 만들어 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물리원을 후배들에게 설명했던 게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물리학에 대한 자기 느낌이 배운 점이라고 하면 해서 요걸 여기 자기소개서 2번에다 배치했다고 하면은 5번, 6번 얘기는 1번에 하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8번은 어디다 배치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저기 지원 동기 3번에 배치하면 되죠. 혹은 3번에 배치해도 되고, 그 다음에 어차피 이게 발표 수업이기 때문에 어디다 해도 되는 거죠. 만약에 3번 문항이 없다면 2번에 해도 상관이 없죠. 그죠? 그러면은 이 전체가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야기가 되게 되잖아. 1번부터 읽었을 때 쫙 하나처럼 이어지는 그런 구도가 짜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자기소개서 쓰기 총 모두 몇 편을 유튜브를 했냐? 8편을 했는데 예,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이제 충분한 설명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뭐 이제 우리는 긴 거 싫어하니까 뭐 이거 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지. 여기 이제 우리 동영상 맨 앞에 등장했던 인트로에 나왔던 나를 위한 자기소개서 쓰기. 그거 이제 참고를 하시면 돼요. 시중 서점에 있으니까 사서 보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자기소개서는 뭐 내년이면 없어진다 하니까 그때 가봐야 알겠지. 근데 그때 가서 뭐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든가 안 그러면은 실제로는 이게 글을 쓴다라는 것 자체가 글을 읽는 과정이거든요. 글을 읽는 것과 관련해서 따로 또 이제 동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쫓아와 주셔서 Thank you very much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